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네. 먼저 첫 질문을 제가 할 건데, 그 자기소개를 해주시면서 동시에 오늘 같이 튼 영화들 감상평을 서로가 서로에게 해주시면 그러면 분위기가 좀 화기애애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름밤의 소리를 연출한 정민희입니다. 일단 다성 감독님 영화는 같이 이제 영화를 하는 사람으로서 주변 사람들을 좀 힘들게 하고 약간 위기적인 면이 없지 않아 이제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공감하면서 봤고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이제 가족이 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을 많이 떠올리면서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부치러 왔습니다는 제가 올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곧 처음으로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시댁이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 그럼 나는 가서 어떤 존재가 될까, 그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게 될까 고민하면서 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두 영화 다 같이 틀게 돼서 너무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저는 우리는 서로에게 연출한 김다솜이고요. 그 시댁 식구를 그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당황스러우면서도 재밌네요. 네. 저는 그 여름밤의 소리를 보면은 항상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나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요양원에서 오랫동안 계셨거든요. 그때 이제 저를 기억을 못 하시지만 그냥 그 할머니의 눈빛이 많이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전부치러 왔습니다는 그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아까도 많이 웃었거든요. 네. 너무 재밌으면서도 그 배우님들의 그 뭐라 해야 되죠? 어우러짐이 너무 좋아서 항상 기분 좋게 보는 영화고 신기한 건 늘 볼 때마다 재밌어요. 늘 볼 때마다 그 웃는 포인트가 항상 있고 네. 그래서 아빠 생각도 많이 나긴 하는데 뭐 아빠랑 어떤 교집합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아버지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배우분들도 다 동등하게 네, 감상평 말씀해 주시면은 사실 그 감상평들이 더 궁금할 것 같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네,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우리는 서로에게서 해수역을 맡았던 장혜경입니다. 두 영화 다 재밌게 봤는데 다 가족에 관한 이야기여서 되게 따뜻하고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는 서로에게에서 정호 역을 맡은 임선우입니다. 우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두 영화는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우선 여름밤의 소리는 저 어렸을 때 시골에 갔을 때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때도 이렇게 늘 저런 그 밤에 시골에서 나는 밤에 나는 곤충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가 들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렸을 때 기억을 많이 나게 해주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부치러 왔습니다에서는 저는 그 아버지 배우님이 이렇게 전을 들고서 현관을 걸어 나오는 장면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네. 그리고 차에 타셔서 이렇게 땀 닦는 디테일도 되게 좋아해요.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게 인물이 묘사된 것 같고 각 인물들이 되게 앙상블도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영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부치러 왔습니다를 맡는 장하랑입니다. 일단 두 작품은 저희 영화랑 다르게 정말 정화되는 순수한 느낌? 저는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더 웃기고 싶어가지고 좀 체력적으로 찍었는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너무너무 이렇게 힐링을 할 수 있었던 좋은 영화들이었던 것 같고 여름밤의 소리에서 전 개인적으로 그 누룽지 사탕 포장지가 나왔을 때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 그 할머니와 그 손자의 그 관계를 그렇게 디테일한 소품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되게 많은 고민을 했고 그리고 굉장히 이 영화의 어떤 감정들이나 그런 걸 굉장히 잘 감독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볼 수 있었던 되게 좋은 영화였던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배우님이 너무 연기 잘해주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동생 역할도 제 다른 영화 컨테이너에서도 봤었는데 너무 그 좋은 배우님들인 걸 알고 있어가지고 영화에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 영화 세 편이 공통적으로 가족 말고도 아픈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작년에 좀 많이 아파서 좀 쉬었는데 여러분들 올 한 해는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부 치러 왔습니다에서 성훈 역할 맡은 방주환입니다. 저도 역시나 너무나 즐겁게 재미있게 따뜻하게 영화 잘 봤고요. 여름밤의 소리는 제가 좀 시골 정취를 좋아하는데요. 일단 그런 시골 어떤 장면이 잘 담긴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힐링이 됐고 누룽지 사탕 그 껍질 저도 좋았는데 잘 치우셨는지도 되게 치웠겠죠? 당연하죠. 네, 그렇게 저런 걸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는 거를 제가 크면 꼭 제 자식에게 잘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서로에게는 임선우 선배님이랑 제가 한번 이렇게 작품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굉장히 제가 못되게 굴어서 죄송한 마음이 컸는데 다행히 우리는 서로에게서 좋은 힐링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서 제가 괜히 더 막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도 정말 사실 처음 봤을 때는 이 두 영화 다 두 번 봤는데 처음 봤을 때는 저도 사실 약간 어려운 지점이 있었어요. 이게 왜냐면 처음 보는 설정이고 이게 양딸이라는 존재가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그려질까 했는데 그렇게 좀 독특한 조합이 가족이 되기도 하는구나라는 걸 보면서 굉장히 또 새로우면서도 또 따뜻한 영화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당황했을 텐데 감독님이랑 배우님들 잘 대답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세 편을 되게 엄청 재밌게 봤고 이 기획이랑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지지? 이 세 편과 딱 떨어지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움을 굴려보면 결국 이 영화들이 세 편이 다 공통적으로 미움을 굴렸을 때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그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획에서부터 출발한 질문을 감독님께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데 저도 감독이다 보니까 다 연유가 다를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던 어떤 때의 모습을 객관화해서 썼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어떤 미워하는 대상에 대해서 자기 모습일 수도 있고 자기가 미워했다가 사랑하고 어떤 이런 대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사실 감독님들이 미움에서 출발한 건 아니겠죠? 이걸 기획해 주시는 대표님께서 기획을 한 거긴 할 텐데 어떤 이런 인물들을 조합하는 거에서 어떻게 출발하게 됐는지 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네,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엄청 사랑을 저렇게 받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 판타지나 인생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할머니는 꼭 아니더라도 어렸을 때 누군가에게 사랑받았던 그 기억과 내가 아무 걱정 없이 뭔가 좀뭐 나쁜 마음을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애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때 그래도 나를 지켜봐주고 뭔가 나의 잘못을 무조건 탓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어떤 존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걸 떠올리게 됐는데 결정적으로는 저희 조카가 증조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외증조 할머니. 근데 제가 조카를 보러 갈 때마다 그 할머니가 엄청 사랑으로 키워주셨거든요.
실제로 그 조카가 할머니 이렇게 머리카락 만지면서 꼭 자고 없으면 못 자고 막 그랬는데 걔가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부터 그러니까 초등학생 좀 고학년 되면서부터 그 할머니를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이것도 몰라? 막 이러면서. 근데 그걸 보면서 저 할머니가 어렸을 때 얼마나 예뻐해줬었는데 그리고 자기도 할머니를 얼마나 사랑했었는데 왜 저래 하다가 할머니 그 증조 할머니를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것도 아니지만 얼굴에 뭔가 이렇게 좀 슬픔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이 이야기에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엄마랑 그 관계가 굉장히 가깝기도 한데 엄마가 아프면서 전화를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정말 너무 많이. 근데 사실 나는 별로 그렇게 특별한 하루를 보낸 것도 아닌데 뭐 오늘 뭐 했니? 뭐 먹었니? 뭐 누구 만났어? 뭐 지금은 어디야? 뭐.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이런 질문들에 대답하는 것들이 싫었어요. 왜 싫었냐면 대답은 해줄 수 있는데 그 제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뭔가 치장을 해서라도 엄마를 웃기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저도 어느 순간 너무 버거워가지고 사실은 좀 엄마와 이렇게 막 그 기분이 좋고 뭐 이렇게 꽁냥꽁냥한 관계를 그리고 싶었던 건 아닌데 엄마와 저의 모습을 더 솔직하게 담고 싶었었거든요. 더 솔직하게, 더 지리멸렬하게. 근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좀 뭔가 좋은 쪽만 보여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늘 항상 보면 보면 볼수록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감독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저 여자 주인공이 그렇게 착해 보이진 않아요. 저것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사는 모습을 더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엄마는 딱 한마디로 그걸 딱 처리해버리거든요. 사는 게 바쁘면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래서 좀 더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미움에서 시작한 게 맞아요. 그래서 그 아빠에 대한 미움이 그때 왜 컸냐면 아빠가 갱년기셨는데 갱년기도 사춘기거든요. 그래서 주위 가족들도 아무리 상황해도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같이 얘기하다 보면은. 그래서 아빠를 조금 이해하고 싶다 그 생각에 그럼 내가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영화를 만들게 됐고 시작을. 그래서 영화를 끝나고 났을 때는 깨달은 게 이렇게 온전히 사랑하고 막 이해하고 그거는 좀 불가능한 것 같고 현실적으로 그냥 아빠도 저런 면이 있지라고 하면서 이제 온전히 아빠를 인정하고 바라보게 되는 그런 걸 조금 얻게 된 것 같아요. 그 보통 갱년기를 다룬 영화들은 그래도 좀 있는데 아빠의 갱년기를 여자 감독님이 다뤘다는 게 되게 흥미로운 지점으로 저는 되게 느껴졌고 그 감독님이 방금 말씀 주셨던 부분들이 세 편에서 다 약간 느껴지는 것 같은데 결국엔 이 영화를 보다가 그 똑같은 상황이 아니어도 저는 보면서 내가 미워했던 대상이 사실 사랑했던 거였구나 약간 사랑했기 때문에 미운 감정이 들었구나라는 감정이 드는 것 같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공감 되게 들었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관객분 계시면 네. 일단 새 감독님 영화 한번 재밌게 잘 봤습니다. 일단 저는 그 새 감독님 모두에게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처음에 여름밤의 소리 감독님의 질문드리면 그 영화 전체가 카메라가 픽스돼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앞에 초반에 밝은 음악 이외에는 그 감정적인 부분에서도 음악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시는데 그렇게 하셔서 저는 그래서 영화가 먼저 울지 않는 느낌이라 훨씬 더 좋았거든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되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감독님께 질문드리면 그 정우가 떠나던 중에 이제 기차길 앞에서 이렇게 있다가 그 중간에 이제 강을 보여주는 사실 그 장면이 있는데 그 부분은 왜 넣으시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궁금하고 전부지로 왔습니다 감독님부터는 일단은 제가 전에 이장 다른 영화제에서 한번 봤는데
또 궁금했는데 그 아이디어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주셨는지가 일단 궁금했고요. 그때 저는 집을 못 가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그 후반부에 이제 아버지가 그 집에서 더워가지고 창문을 열잖아요. 그때 그 창문으로 거울처럼 마주하는 걸 보게 되는데 그 부분이 되게 새롭더라고요. 되게 계속해서 더운 부분에 그냥 더운 것처럼 하다가 코믹적으로 보여주다가 하필 그 마지막 더운 부분에서 그렇게 창문을 보면서 자신과 마주하는 듯한 그 장면을 보면서 이거를 처음부터 시나리오 때부터 하셨나 아니면 혹시라도 어떤 아이디어로 또 다시 넣으시게 되셨나 해서 그거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 영화과 다니면서 되게 뒤늦게 영화과에 왔는데 영화는 엄청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어요. 근데 졸업할 때쯤에 돌이켜보니까 그 전에 영화를 한 개 찍었었는데 내가 도대체 연출을 했다는 느낌이나 경험이 별로 잡히는 게 없었어요. 이게 영화과에 왔고 공부를 오랫동안 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동안 뭘 했지? 그래서 이제 영화를 찍을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생겼을 때 그런 걸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다들 새로운 이야기를 찾고 자극적인 이야기를 찾고 그때 한참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다른 동영상 매체들에서 너무 쉽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고 저희도 이제 처음에 들어가면 기술적인 거 막 하나씩 알아가면서 그걸 막 실현해보고 싶으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냥 그 끝에쯤에 좀 허무한 느낌이 들었고 기본으로 다시 좀 생각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는 굉장히 기본적인 걸 쓰고 그냥 내가 연출을 한번 해보자. 그게 아직도 잘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느낌을 가져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제 픽스를 선택했고 음악도 좀 많이 배제해보려고 했고 그래서 그리고 픽스를 주로 사용한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기본적인 건데 근데 사람들이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볼 때 뭘 전달하고 싶고 그 사람들에게 또 무언가를 주어야 되잖아요. 영화는 대중매체니까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뭘 할 수 있지 하다가 그냥 이 영석이라는 아이의 삶은 그냥 흘러가고 이걸 보시는 분들이 각자 자기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으면 좋겠다. 그 세계로 빠졌으면 좋겠다. 해서 그냥 아예 애초에 뭔가 기억을 찍는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설계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에 엄청 공감하는 게 사실 관객분들도 다 그러셨을 것 같은데 최초의 죄책감의 기억 같은 것들이 그냥 이 기억과 좀 별개로 다 떠올리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영화는 대중매체인데 저는 아직 저한테는 대중매체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저한테 굉장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으로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교집합을 늘려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많이 배우는 중이고 충주가요. 옆에 남한강이 흐르는 작은 분지 형태의 지형을 띠고 있는 도시인데요. 제 고향이에요. 근데 늘 엄마랑 그 갈대밭을 걸었거든요. 늘은 아니고 어렸을 때 많이 그랬고 크면서 이제 잦아들었는데 그래서 그 저의 기억 속에 이 강이라는 것이 계속 흐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나리오에 들어갔을 때 그 연출부들도 근데 왜 갑자기 생뚱맞게 강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서 강이 나와야 되니까 나는 강을 넣어야겠어. 여기는 강이 나오는 자리니까 앞으로 더 이상 물어보지 마. 더 이상 내 대답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조감독을 했던 친구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 영화적인 친구인데 이거는 분명히 혼선을 제기할 수 있다. 어이? 이렇게. 그래서 아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나는 여기는 강의 자리가 맞아. 그래서 편집 때도 편집 감독 친구가 근데 강이 왜 나오지? 그래서 아 여기는 강이 나오는 자리야.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사적인 아직도 여전히 그쵸. 근데 대중매체니까 앞으로 나아가야죠. 근데 저는 이 영화에서 그 장면이 제일 좋거든요. 왜냐면 저 나름대로 제가 한번 설득해 볼게요, 이분들을. 그 장면 지금 강에서 되게 긴 디졸브로
용녀도 나오고 이렇게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 직전의 상황이 되게 이 주인공이 감정적으로 되게 뭔가 그 제 최초의 어떤 장면 같은 걸 목격한 상황이고 그 뒤에 그 장면 나올 때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뭔가 표현할 수 없지만 뇌 안에 물이 있고 그 물 속에 약간 인물들이 떴다가 사라졌다가 기억 속에 인물이 떴다가 사라졌다 하는 거를 너무 그냥 감각적으로 와닿게 표현되어 있는 장면이다 라는 느낌이 설득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다가오고 오히려 그 맥락에서 그 뒷부분이 묘하게 되게 알싸하게 다 이 현실일까? 아니면 이게 판타지일까? 약간 그 뒤들이 너무 아름다운데 슬프고 막 이런 느낌들이 그 장면부터 힘을 받아서 딱 생겼다고 느껴가지고 감독님은 감독이 직관을 쓰신 거고 예술가는 원래 직관을 쓸 뿐이잖아요. 평론은 비평가들이 하는 거고 네 변론해주고 싶었어요. 네, 감독님도 말씀 정치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그 추석 때 전을 집에서 부치는데 아빠가 갑자기 저보고 너가 만약에 시집살이 이렇게 전을 심하게 부친다 하면은 아빠가 술 먹고 들어가서 전 부치겠다고. 근데 저는 결혼도 안 했고 그리고 왜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빠가 갱년기라서 더워가지고 이렇게 짜증을 부리는 건지 아니면 저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발상이 나온 건지 약간 의구심이 들었어요. 뭔가 확신하지를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에 이제 좀 시작이 됐고 이제 최초에는 이제 전부치러 가겠다랑 이제 서로의 마음을 딸의 마음을 확인하고 돌아오는 결말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두 셋업에서 이제 시나리오를 쓰게 됐고요. 그리고 그 즉흥적인 장면은 현장에서 만들어진 장면이 딱 하나 있는데 시나리오와 다르게 그거는 마지막에 그 시동생이 직접 배를 누르고 찾아온다라는 거를 현장에서 만든 거고 그 아빠가 일어나서 이제 거실 창문을 보는 거는 시나리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웃기려고 했던 건 아니고 코미디 영화이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인물의 감정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영화에 표현을 할까 했을 때 그냥 툭 하고 영화에 이제 장직하게 담아내자라는 생각에 갱년기의 특성을 살려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배우님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 사실 저는 지금 아이 배우님은 안 와 있지만 배우님들 연기들이 다 엄청 빛나는 영화들인 것도 이 세 편의 좀 공통점이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면 제가 추측컨대 배우님도 연기하면서 되게 신나는 포인트들 내지는 이 영화도 잘 지키고 있다라는 쾌감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약간 네, 빨리 짜봐주세요. 아무튼 그런 게 있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그런 순간에는 카메라 가까이 갔을 때 숨길 수가 없는 것 같다고 저도 연출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뭔가 만들어내는 케미가 아니고 이 상대가 주는 걸 저절로 받아가지고 주고받고 하고 있는 과정 같은 느낌들이랄까? 특히 전부치러 갔습니다 같은 경우는 사투리 연기들 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되게 리얼하게 느껴지는 포인트이기도 했고 사실 혜경 배우님이랑 선우 배우님이랑 혜경 배우님이 나오는 단편을 좀 많이 봤는데 여기서 되게 유난히 빛나는 장면 같은 것들을 전 좀 느꼈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대본을 볼 때 그냥 혜수는 되게 독특한 친구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해서 막 옷 입는 스타일도 막 독특하고 막 말하는 스타일도 독특하고 머리 묶는 것도 되게 독특하게 막 올백으로 넘겼잖아요. 약간 그런 특징을 조금 살려서 연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굉장히 잘 맞았던 것 같았어요. 네. 참 난감한 질문. 네, 저는 근데요 이 영화가 시나리오를 받을 때는요 이게 정말 힐링하겠구나 이 영화를 찍으면서 사실 영화의
편집에서 잘려나간 부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일상적으로 뭐 먹고 이런 장면들도 있었는데 다 실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충주의 어떤 풍경 같은 것들도 담겼지만 하여간에 그런 것들이 시나리오에서도 되게 잘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힐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촬영에 들어가니까 너무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번에도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김다솜 연출의 실제 모습 그리고 실제 모녀의 관계가 반영된 이야기였기 때문에 막상 이게 촬영을 하면서 자꾸 제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어떤 내가 생각한 인물이 자꾸 김다솜이라는 실제 인물과 자꾸 충돌하는 것도 있고 또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부분 내가 원래 가진 부분이 김다솜이라는 사람과 다른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제가 연기하면서 안에서 되게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를 하면서 내가 정말 이거 잘 하고 있는 건가에 대한 확신을 제가 막 많이 가지면서 이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하지만 저는 이 영화에서 제가 뭐 빛나는 장면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영화를 사랑하는 이유는 제 자연인으로서의 모습이 가장 많이 담긴 영화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영화를 찍어오면서 저거는 내가 뚱하게 있는 저런 표정들 엄마랑 있을 때 뚱한 표정이라든지 그런 무표정들이 사실 제가 평소에 되게 많이 짓는 표정들인데 그런 표정이 가장 많이 담긴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김다솜이라는 사람을 표현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글쎄요 이 영화를 찍으면서 진짜 왜 배우들이 실존 인물 연기하는 거에 큰 부담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좀 알게 됐어요. 네. 그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고 또 지금 생각해 보면은 되게 귀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배우님 말씀에 완전히 공감하는 게 제가 선호 배우님의 이거는 그냥 연기라는 느낌이 아니고 너무 내추럴한 어떤 모습들이 포착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들이 저도 엄청 그런 게 너무 제가 빛나다고 표현한 게 그런 부분들이 너무 그냥 관객으로서 편하게 그냥 이 이야기를 따라갈 수 뭔가 만들어진 느낌이 아니고 진짜 같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그런 표정에서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성훈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만들어 나갈 때 이게 자칫하면 약간 이제 전형적이고 또 경상도고 가부장적이고 다 같이 뭐 밖에서 제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 돕고 있는데 나의 새로운 와이프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신혼 부부가 하고 있는데 안에서 게임이나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제가 좀 편안한 느낌의 성운을 생각해서 제사를 지낼 때 말고는 서울에서 내려올 때도 트레이닝복을 입고 내려와요. 그래서 되게 편안하고 왜냐면 한복까지 옆에서 이렇게 은영은 한복까지 입고 오는데 성우는 내려갈 때 그냥 나 집 간다고 그냥 트레이닝복 대충 입고 가고 그리고 뭐 일 도와주지도 않고 혼자 다마고치 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되게 철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믿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래도 귀엽고 그래도 뭔가 믿지 않은 그래도 뭐 좀 어리숙한 면은 있지만 그래도 은영을 알뜰살뜰 잘 나름 챙겨주고 뭐 그런 느낌을 좀 개인적인 성운 목표로는 좀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선배님들이 이미 너무 앙상블들이 워낙 아마 서로 아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연극도 많이 공연도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선배님들이랑 그냥 대사가 이미 같이 하는 씬이 많으니까 그럴 때 선배님들이 워낙 앙상블이 좋으셨고 그래서 저는 그 안에서 그냥 최대한 잘 듣고 최대한 나도 잘 얘기하고 그리고 또 사실 엄청난 이 중간중간 애드립들도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럴 때 나도 절대 이분들에 붙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필살적으로 어떻게든 좀 살아보려고 뭐 그런
노력은 조금 했지만 노력보다는 워낙 선배님들이 재밌게 잘해주셔서 잘 붙여갔습니다. 원래 배우님도 경상도 분이세요? 원래 서울인데 진짜 사투리 잘하시던데? 연기를 위해 제가 그 강습을 개인적으로 받고 는 그게 아니고 강습으로 죄송합니다. 잘 네? 너무 진지해졌네. 예. 네? 원래 부산입니다. 그래요? 너무 진지해졌네요. 죄송합니다. 네. 감독님이 또 경상도 분이세요? 아니 왜냐면 배우들이 일관되게 왜냐면 저도 경상도 사람이어가지고 진짜요? 되게 예민하거든요.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죠. 주변 사람들은 저거 가짜 약간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보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전 서울 사람인데 여기 부산 출신이시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역할을 넣으셨던 민영 선배랑 손성호 배우님은 대구 분이세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눈 좀 크게 뜨세요 하는데 저 사투리는 도저히 약간 토박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사투리라고 느껴져가지고 네 아쉬우니까 감독님께서 저는 너무 처음 본 얼굴이고 너무 연기를 잘하고 사실 거의 클로즈업이 그 친구한테밖에 없죠. 거의 원경이 되게 많은데 되게 풍경화처럼 영화가 흘러가는데 그 친구의 맑은 얼굴만 딱 혜금 배우님도 참 맑은 얼굴이시지만 맑은 남자 아이의 얼굴이 이렇게 정면으로 볼 때 그냥 감정이 되게 이상하게 뭔가 분명히 감독님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아이가 하는 거 같긴 하지만 느낌적으로 되게 왜 이런 감정이 들지 하는 장면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클로즈업에서 감독님이 그 어린 친구 디렉팅 하는 거라서 어려웠을 텐데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이 있는지. 저는 걷는 모습도 진짜 좋아해요, 그 친구. 제가 오히려 성인 연기자들보다 아역 그 주인공이랑 그 형아 연기랑 얘기할 때 더 말이 잘 통했어요. 제가 제 정신 연령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 실제로 저희 조카랑도 영혼의 친구이고 그래서 그냥 아이 캐스팅할 때 사실 연기학원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찾았는데 정말 연기 잘하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정말 필사적으로 연기를 너무너무 잘했는데 엑스트라나 이제 조연 프로필에서 보고 이제 그 학원에 말씀드려서 한번 오디션 보고 싶다 해서 봤는데 그때도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이제 주연을 해본 적이 없고 연기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친구였는데 이미지가 눈빛이라든지 이미지 캐스팅인데 그냥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 속 인물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아이가 연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엄마가 좋아해서 하는 거라고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주연 시켜주면은 또 잘할 수 있다고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모험이었지만 그런 모습이 제가 생각한 또 영석이 캐릭터랑도 너무 잘 맞아서 그냥 홀려서 캐스팅했었는데 너무 잘해줘가지고 별 문제 없이 잘 했던 것 같아요. 아이가 걷는 거 이런 것도 따로 디렉팅을 그럼 하신 게 아니고 지금 원래 걷는 거리를 이제 저 아이가 걷는 게 귀엽다는 걸 제가 인식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억지스러운 귀여움이 아니라 아이라서 순진한 그런 게 있었고 줄넘기 이렇게 하고 가는 거는 제가 실제로 길 가다가 그런 초등학생한테 줄넘기로 맞을 뻔한 적이 있는데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꼈었는데 그 아이는 아무렇지 않게 하고 가는 그 행동이 아이만 할 수 있는 거구나 싶어서 이제 그건 디렉팅. 근데 이거 좀 웃긴 얘기인데 저는 좀 친하거든요. 근데 감독님도 약간 그렇게 걸어요. 네. 우리는 서백이 김다솜 감독님한테 여쭙겠는데요. 마지막에 딸이 출발하고 나서 어머님이 뭔가 아차 싶어 하고 딸도 뭔가 그런 반응을 보이잖아요. 무슨 할 말이 있어서 그런 건지 무슨 뭐를 놓고 왔다든지 무슨 설정으로 하셨는지 궁금하고 윤선우 배우님한테도 질문을 미리 드릴게요. 선우 배우님이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관두시고 연기를 시작하셨잖아요. 물론 영화상에서는 이제 영화 감독이긴 하지만 처음에 직장을 관두시고 연기를 하신다고 했을 때 어머님이나 부모님의 반응이 궁금하고 영화 찍으시면서 또 어머님 생각 대입을 어떻게 하셔서 연기하셨나요? 다솜
김상무 감독님 거 혹시 다 아는 사람 있으세요? 제 마지막 대사의 의미에 대한 다 아는 사람.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 없어요. 상처는 감사함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궁금해서 추측을 해봤는데 제 나름대로 답을 찾았는데 네. 생각해 보신 분 혹시 없어요? 제가 생각한 게 네,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MP3 넣어주는 거 아니에요? 너무 1차원적이에요? 약간 영화과 출신으로서의 그 답이 좀 부족한. 네네. 저는 관객 대중이어가지고요. MP3죠. MP3고 맞아요? 노래 넣어달라고 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살면서 지나가는 아주 사소한 약속들 있잖아요. 내가 돈 많이 벌면 엄마 뭐 사줄게. 아빠 내가 용돈 줄게. 우리 같이 여행 가. 이런 거.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것들. 제가 영화과적인 감성이 지금 떨어졌는데 저는 한 차원 좀 더 갔던 게 텔레파시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배우님 제가 말씀하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네, 그 전에 다른 일을 했었는데 그거 그만두고 연기를 한다고 결심을 했는데 배우들마다 다 방식이 다르고 어떤 배우들은 나 연기할 거야 하고서 집을 한바탕 뒤집어 놓는다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럼 정말 쓰러질까봐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고 약간 그냥 취미로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그냥 취미로 배워보는 거야. 근데 취미로 하다 보니까 누가 같이 영화를 찍자네 뭐 연극을 같이 하자네 이런 식으로 아주 조금씩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고 이제 나중에 영화제에 갔을 때 초대를 했죠. 네. 그러니까 어머 아빠는 지금도 조금 어색해하는 것 같아요. 네. 밖에 나와서 딸이 배우라고 말을 하기 되게 어색해하는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영화를 찍으면서 저는 되게 많은 부분들에서 시나리오에서 저는 제가 엄마랑 맺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였거든요. 예, 비록 다른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저도 용녀한테 정우가 밤에 가서 안기듯이 저도 엄마한테 사실 그런 행동을 많이 하고 그리고 엄마가 마지막에 정우를 껴안아주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제가 엄마랑 하는 어떤 행동들이고 그러니까 서로 서운해하면서도 결국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들이 영화 속에 나타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가족관계의 본질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 영화를 찍으면서 되게 어떤 그런 보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고 그 영화 그런 부분들이 이 영화에서 좀 빛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관객들도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관객분들 꼭 질문이 아니고 감상을 나눠주셔도 되니까 나 감독한테 이런 말 전하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 있어요? 없으세요? 저는 우리가 서로에게에서 이 장면을 정말 좋아해요. 그때 용녀의 배우의 연기, 그 선배님의 연기는 그냥 진짜 다 그냥 진짜 같고 그냥 괜히 저는 그 안에 없는데도 울고 싶다라는 감정이 들어서 전 최대한 칭찬을 오늘 많이 나누고 가는 되게 아름다운 자리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네, 얘기를 해봤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계속 배우님들한테 궁금하게 되는 것 같은데 배우 캐릭터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것 같은데 용녀의 헤어스타일은 이게 연출된 걸까? 근데 너무 잘 맞아떨어져가지고 당연히 연출이겠지 싶으면서도 그 검은 머리 요만큼 나 있고 여기만 탈색된 머리인 거를 어떻게 만약 연출이라면 상상했는지 그리고
그 전부 치러 왔습니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런 조합의 배우 캐스팅을 떠올린 건 건지 아니면 뭔가 되게 끌어당기는 복층처럼 뭔가 우두두두두 이렇게 뭔가 조합이 깨진 건 건지 이런 거를 좀 여쭙고 싶었어요. 이게 아름답지 않은 내용이지만 A 선배님이 그때 당시에 드라마를 촬영하고 계셨는데 그때 이제 탈색을 염색을 하면 안 되는 조건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네.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의 엄마라고 생각을 늘 해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져갔었고 사적이지만 네. 그 선우 언니랑 이제 해금 배우님을 망가뜨려야 된다는 저의 어떤 사명이 있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이 두 여성이지만 해금이도 망가뜨려야 했고 왜냐면 이제 충주라는 어떤 이 시골 풍경 속에 젖어들어야 하니까 그래서 해금이가 처음 옷 피팅하고 이게 무슨 옷이지? 약간 하는 그 표정이 아직도 좀 기억이 나요. 이게 뭐지? 네, 근데 그 옷을 좀 이렇게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우 언니도 제가 계속 망가뜨렸죠, 엄청. 그래서 참 그쵸. 화장도 많이 안 했었고 옷도 막 체크 남방에 사실 언니가 평소에 전혀 입지 않을 듯한 옷 네. 그리고 머리도 막 무자비하게 이렇게 그 땀 분장 아니고 그냥 땀이 네. 그랬던 네. 망가뜨리고 네. 너무 세련된 두 여성이었어서 저 그런 옷 입어요. 네. 사람들 안 만날 때 그런 옷 입고 다녀요. 그 캐스팅은 그 손성우 배우님이라고 시아버지 역할로 나오셨던 그분을 제외하고는 다 다른 영화에서 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그 영화에서 어느 배우가 작은 역할이어도 너무 좋다 싶으면 이제 검색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독립 영화들은. 그럴 때 이제 프로필 얼른 받아 적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수집하는 것들 중에서 이제 항상 어떤 분이나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쓰기 전부터 정하진 않았고요. 쓰고 나서 이제 이렇게 조합을 다 해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방주환 배우님은 제일 마지막에 캐스팅됐었던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 부산 말을 쓰시는 배우님을 찾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어떤 PD님께서 소개를 시켜줬는데 옛날에 오디션 때 한번 봤던 적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서 같이 하자고 말씀드려서 흔쾌히 도와주셨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거의 1순위였어요. 그래서 대본을 들었을 때 까일 수도 있으니까 다시 감독들은 한 5순위까지 바로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영화를 못 만들면 안 되니까. 근데 다행히도 흔쾌히 1순위셨던 배우님들께서 해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덕희 감독님이었네요. 완전. 그 질문이나 감상 있으세요? 네. 세 편 다 힐링 받는 느낌이어서 좋았는데 해금 배우님은 컨테이너에서도 뵀었고 서두 배우님은 이제 다른 단편들 쭉 보고 있는데 너무 밝고 좀 그렇게 나오시는 게 좀 신기했어요. 제가 봤었던 느낌에는 어떤 모습을 보고 캐스팅한 것도 있고 또 배우님이 어떤 케미가 너무 좋아서 그것도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한 가지 더는 이제 전부치 왔습니다는 이제 남편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명절에 가면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디렉션이라든지 뭘 주셨다든지 아까도 말씀하셨든지 늙지 않게 보여야 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감독님이 뭐 주신 게 있는지 아니면 배우님 생각이 있으셨는지. 아까 정민희 감독님이 그 영석이 캐릭터 이렇게 배우분하고 만나실 때 이미지 캐스팅이라고 했잖아요. 너무 좋았다고. 근데 제가 해금 배우님을 엄청 좋아해요. 근데 저는 컨테이너에 나오는 해금 배우님을 보면서 밝은 에너지도 참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항상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떨리는 마음에 소속사 연락을 했었고 그래서 같이 작업을 해서
사실은 제가 현장에서 정신이 많이 없어서 해금 배우님한테 많이 기대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서로 대화를 하면서 여유롭게 진행되는 현장이 아니다 보니까 두 배우님하고도 사실 소통을 많이 못했어요. 졸업 영화는 꼭 그렇게 찍지 말아야지라고 분명히 계획을 했었는데 참 계획이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선우 배우님도 그 작업하기 전에 저희 현장에서 조감독을 했었던 구소정이라는 감독님이 또 계세요. 그래서 미장센에서 거미라고 상영이 됐었는데 그 거미 촬영을 같이 하면서 언니랑 이제 알게 됐죠. 조금씩 친해지고 사실 제가 배우분들을 많이 어려워하고요. 현장에서 만나더라도 그 멀리서 이제 나타날 것 같으면 이렇게 약간 숨어버리는 그런 있어요. 약간 인조인 같은 웃음이 나올까봐. 그런데 선언이랑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또 이 배우와 감독의 관계도 있지만 언니한테 이제 그 언니의 감정, 그 시스터의 감정이 있어서 더 좀 기댄 것도 많았고 그리고 또 함께 하고 싶었어요. 두 분이 더 뜨기 전에 빨리 하자 이런 마음이 확실히 좀 있었어요. 그 지점에서 그냥 제가 하나 보태면 기본적으로 시나리오 세팅을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해금 배우님이 하는 역할이 되게 살갑고 오히려 용녀랑 비슷한 라인의 어떤 감정선을 가지고 있고 딸은 진짜 딸인데 아이러니하게 되게 미움만 계속 주고 있는 것들이 세팅 자체가 잘 돼 있어서 배우님들 영향 훌륭하지만 감독님이 그런 얘기 안 하길래 그 세팅 자체가 되게 뭔가 좀 대칭이나 이런 것들이 컨트라스트가 잘 맞춰져 있는 밸런스라고 저는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남편 역할이 진짜 중요하죠. 별 분량이 없긴 하지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대본 리딩 때 배우들끼리 6명이서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이 사위 역할이 조금 마음에 안 들다고 아버지 배우랑 어머니 배우가 그랬었고 그 아내 배우님도 아 근데 이 남편 조금 나쁜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이제 여기 시어머니 시아버지 역할로 나오셨던 그 남편의 아버지 어머니 분들 배우님들은 근데 그럴 수 있지. 왜냐면은 이 남편은 자기 집으로 오는 거고 그리고 사실 딱히 안 도와주는 것도 아닌데 라고 해서 이제 사실 입장 차이, 시각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근데 10분 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심각한 토론의 주제가 되나? 라는 얘기가 싶어서 아 이거를 영화에 좀 가져와 볼까 해서 만들어졌던 그 횟집 장면의 뒷부분 대사들은 대본 리딩 때 많이 나왔던 얘기였고 그리고 제가 따로 이렇게 디렉팅을 크게 많이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자칫하면 나빠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방주환 배우님께서는 약간 보면은 선하신 것 같아요. 그 기운 자체가 되게 사이비 같은데 그게 아니고 기질 자체가 굉장히 선하신 것 같아서 아 이거는 이렇게 영화에 카메라에 담으면 그 뭐랄까 그 미워도 곰살 맞다는 느낌? 네, 그래서 따로 이렇게 그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싶었고 그런 부분 되게 많이 채워주셨어요. 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저희 내부에서도 내부적으로 좀 자칫하면 되게 위험한 포지션이잖아요. 시댁으로 왔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그냥 제가 최대한 귀엽게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귀여움으로 승부했습니다. 최대한 어차피 밉상이고 여기 와서 뭐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뭐 혼자 트레이닝복 입고 막 별로 많이 사실 도와주지도 않고 그래서 최대한 좀 귀엽자 그러면 성원이 조금이라도 귀여우면 덜 미워 보이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근데 세팅상으로 봤을 때 친정 아빠가 그 사돈집에 온다라는 것 자체를 전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의 시어머니 행동, 뭐 시아버지 행동, 그 다음에 남편의 행동 같은 것들을 우리 안에 데이터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약간 방금 약간 들었어요. 네.
세 영화 다 너무 잘 봤고요. 특히 미움을 굴려보았더니라고 적혀있는 이 세 영화를 하나로 묶는 제목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움이 있는 이유가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 말도 너무 좋았고, 저 세 영화 보면 다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다 영화 너무 좋았고 일단 연기들도 너무 좋았고 했는데 제목이 또 되게 좋더라고요. 우리는 서로에게 여름밤의 소리 전부치러 왔습니다. 이 세 제목을 짓게 된 그게 궁금해요. 저 원래 처음에 시나리오를 시작했을 때는 제목이 사라진 계절이었어요. 근데 약간 SF 제목 같기도 하고 자칫하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목을 계속 고민했어요. 그래서 막 좀 심각한 제목도 있었고, 근데 모든 게 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기억들이라서 너무 강한 제목은 좀 직접적으로 붙이기는 싫었고, 그래서 모든 걸 아우르면서 그냥 어울리는 게 뭘까 했는데, 그냥 이 로케이션 다니면서 장소들을 물색할 때 아무래도 영화 밤 장면이 많으니까 밤에 주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여름에 밤이 좀 완전 까맣지도 않고, 그리고 저는 또 파주 쪽인데 별이 되게 많은데 도시에서는 있어도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잘 안 올려다 보는데, 그냥 이렇게 밤에 다닐 때 너무 여름 밤에 이렇게 풍경이랑 소리 때문에 너무 취해 있었거든요. 저거 CG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진짜요? 다 CG, 별이나 이런 거 다 CG가 아니고 실제로 저랬고, 심지어 별똥별도 떨어졌어요. 막 뜨고 있는데. 근데 너무 CG라고 할까봐 이제 그런 건 안 나오고. 근데 그냥 그 장소들을 갔을 때 제가 영화에서 의도했던 것들이 그냥 그 소리나 어떤 시각적인 거, 청각적인 게 다 녹아드는 느낌이라서 그 제목을 택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화가 중에 김한기 그 화가님이 계신데, 그 그림 중에서 실제로 보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그림이 여름밤의 소리여서 아마 저 제목이 항상 마음속에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여름밤의 소리 시나리오를 읽어봤었는데, 그때 그 시나리오에요. 매미 소리 매엔 바람 소리 쏴쏴 이렇게 이성어를 써 놓으셨던 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름밤의 소리가 그것들로부터 나온 줄 알았는데, 그렇군요. 우리는 서로에게는 제가 제목을 잘 못 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문태준 시인의 가잼이라는 시집을 좋아하는데, 책장에서 시집을 하나 꺼내서 그때 문태준 시인분이 새롭게 책을 냈었거든요. 시집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다 눈 감고 있다가 딱 펼쳤어요. 직관을 믿으시는. 좀 그렇죠? 네.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라는 제목. 그리고 시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시가 서로의 바다에 가장 먼저 있는 파도, 너무 오래 가꾼 정원, 너무 큰 외투. 그러나 서로에게는 땡땡땡 이런. 그래서 그걸로부터 이렇게 지었습니다. 지금 화가 얘기하고 지금 시인 얘기하면 지금 감독님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은 느낌인데. 그냥 직관이었어요. 네. 좀 지어내고 싶은데 죄송해요. 좀 교양있게 하고 싶은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냥 직감이었고 그 저도 제목을 되게 못 짓는 스타일이어서 상영 직전까지 막 고민했던 사람인데, 이거는 시놉시스 시나리오 전 단계를 쓸 때부터 그냥 상단에 전부치 왔습니다라고 쓰고 시작을 했던 것 같고, 오히려 짓고 나서 중간에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던 고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놉시스를 이렇게 줄거리를 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아빠가 사돈 댁을 찾아가는데 점점점 하면은 당연히 제목이 전부치러 왔습니다니까 이거 스포일러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뭘로 바꾸지 하면서 이제 여러 번 봤는데 그냥 저게 제일 잘 맞고, 그리고 조금 궁금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냥 처음대로 했습니다.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 위치가 딱 제 영화도 제
잠깐 제 영화 공부하면 저는 언니가 죽었다는 영화 감독인데 그건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어요. 검색하시면. 네, 근데 그것도 저도 약간 언니가 죽었다라는 게 씬으로 활용이 되는데 딱 감독님도 저랑 약간 전부치러 왔습니다가 앞에 내용이 나오다가 탕 약간 씬으로 활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목 자체가 씬으로 활용되는 타이밍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 질문을 해보면은 노래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감독이 안 나온다 생각해서 뿌요뿌요를 엔딩 크레딧도 있더라고요. 근데 엔딩 크레딧이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뿌요뿌요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누구라고 했죠? 티나 터너요. 제가 좀 무식해가지고 네 티나 터너의 그 노래를 고르게 된 거라든지 그 다음에 엔딩에 나오는 노래가 가사말을 듣다 보면은 영화랑 되게 잘 뭔가 같이 묻어간다? 영화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노래까지도 영화라는 느낌을 약간 저는 좀 받았었거든요.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 음악을 부탁드렸을 때 새소년이 이제 좀 막 되게 유명해지고 계셨었는데 저는 그냥 전에 좀 알던 분이라 되게 조심스럽게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영화 음악을 좀 해줄 수 있겠냐 했는데 영화를 보시고 하겠다고 하셔서 이제 작업을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끝에 이제 여름밤의 소리 엔딩 음악이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레퍼런스를 드렸는데 저 소유님이 그 가사를 쓰셨어요. 이 영화를 보시고 시처럼 가사를 써서 이걸 노래를 불러도 되겠냐 이랬는데 너무 영광이죠. 목소리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후다닥 작업해서 보내주셨는데 너무 노래가 너무 울림이 있어서 그냥 그 음악만 들어도 굉장히 슬펐어요. 그래서 원래는 엔딩이 좀 더 뭔가 영화가 너무 심심하게 끝나니까 사실은 엔딩에 어떤 다른 장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뒤에 너무 큰 게 남아있으니까 너무 막 다 터뜨리는 느낌이라서 그냥 영화 내용을 조금 정리했어요. 오히려 영화에서 더 절제를 하고 이 음악을 다 느꼈을 때 영화가 다시 한번 상기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집에서 엄마랑 라디오를 많이 듣는 편인데요. 원래 그 리차드 막스의 Now and Forever 하고 있어요. 굉장히 좀 느끼하고 부드러운. 근데 그 음악이 들어가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엄마가 TV를 보시다가 그 지니가 있거든요. 지니가. 그래서 기가지니 노래 틀어줘 이렇게 하면 그 기가지니인데 그 기가지니에서 티나 터너 노래를 이렇게 틀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티나 터너를 서로 좋아했고 원래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엄마가 갑자기 대뜸 영화 만드는 거 재밌냐고 해서 재미는 없는데 그냥 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엄마가 너무 힘들면 내려와서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근데 약간 진짜 내려가고 싶었어요. 그때 너무 힘들어서. 근데 이제 티나 터너 노래에 그 가사가 그런 거거든요. 뭐 티나 터너라는 배가 강을 따라서 항해를 하는데 거기서 만나는 뭐 사람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롤링하고 강물은 계속 흐르네 막 이런. 그래서 이거 써도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찾아서 하게 됐죠. 그런 세련된 노래를 탈색머리 엄마가 좋아하니까 그 엄마의 캐릭터가 너무 특별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네. 감독님도 뿌요뿌요. 애초에 계획된 건 아니었고 네네네. 제가 이게 영화가 80%가 ADR이라고 후반 다시 녹음한 거예요. 그런데 저기에 사운드가 비니까 저기에다가 뭐 현장감을 좀 줄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근데 생각보다 길어요. 10초 이상 돼가지고 이거 저작권료 안 내는 지인 중에 누가 있지 이런 생각에 사실 그 가요 노래방 앞에 가야 되자고 막 하는 거니까 옛날 가요가 나왔으면 좋겠다 90년대. 근데 제가 이제 여기 대학원 작품 졸업하면서 찍은 거거든요. 거기 그 대학원 학생들 중에 장용진 작곡가님이라고 H.O.T. 캔디랑 행복인가? 그 작곡가셔가지고 연락을 드렸죠. 제가 써도 될까요? 이랬어요. 왜냐면
뿌요뿌요의 난 너를 사랑해라는 가사가 딱 꽂혔어요. 그게 딱 아빠가 하는 말처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볼륨도 높이고 자막도 막 러브 하트를 막 넣고 막 그랬거든요. 귀엽게 보이려고. 그래서 그분이 그럼 써도 되지. 내가 널 고소하겠냐. 그렇게 써도 되지. 아씨 생긴데 뭐.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진짜 그 감사한 마음 표현하고자 이제 크레딧에 넣어드렸습니다. 생각보다 진짜 심오한 뜻이 있었네요. 다른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제가 그러면 저는 감독이어서 감독들의 연출력이 뭔지 궁금하고 쏙쏙 뽑아가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아까 미니 감독님이 살짝 얘기하셨지만 연출을 해야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사실 영화 찍을 때마다 좀 다르잖아요. 연출에 대한 생각들이. 그러니까 감독님들마다 영화 찍으면서 이 영화를 통해서 연출에 대해서 얻은 답이라든지 아니면은 답까지는 사실 아니더라도 뭔가 혼자서 약간 아 다음엔 이렇게 해야지 대신 어떤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면은 함께 나눠주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답은 못 얻었고요. 그냥 저도 이거를 찍을 때 그냥 그런 걸 생각했거든요. 학교를 마치면서 이제 영화를 마지막으로 찍을지도 모른다. 이제 나에겐 연출의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찍었고 그냥 그동안 내가 영화를 좋아했던 마음을 담아서 극장에서 볼 때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무조건 어둡게 하고 큰 스크린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보여질지를 생각하면서 찍고 편집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저도 집에서도 영화도 많이 보고 파일로도 보고 IPTV로도 보고 많이 보는데 그러니까 그냥 뭘까 저의 어떤 내가 영화에 갖고 있는 생각의 어떤 마지막 느낌 같은 너무 어려워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런 영화를 찍고 졸업 시나리오도 장편 시나리오도 이런 느낌을 썼는데 아무래도 졸업하고 2년이 지나도록 수입이 생기지 않는 걸 보면 아 이렇게 해서는 내가 근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되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도 이걸 다시 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영화를 하려면 아 저거는 그냥 나 이상이었다 아니면 내가 내 삶과 그냥 영화를 분리해놓고 있었을 때의 영화고 이제 내가 살아가야 할 때 내가 앞으로 해나가야 하는 영화는 조금 멀어진 영화다. 뭐 지금 보는 소감은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굉장히 디테일한 연출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미니 감독님이 대차게 밀어붙였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지금 감독님들 연출 얘기해 주시면서 저는 절대 이분들의 미래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 질문만큼 저는 고통스러운 질문이 없어가지고 그 질문 하지 않고 연기에 대해서 작품 하시면서 들었던 생각이라든지 그냥 감독님들은 연출에 대해서 이 편을 통해 생각한 거를 마지막 질문으로 쭉 하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그냥 영화를 참 잘 만들고 싶어요. 너무너무. 어떤 게 잘 만드는 걸까요? 근데 그걸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자기 얘기를 솔직하게 하면은 그리고 그걸 풀샷으로 찍으면 잘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찍었더니 가장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너무 재미가 없어. 너 얘기라고 해서 남들 이렇게 집중하지 않아, 다수가.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은 내가 컷을 쪼개볼게. 그래서 재밌게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시나리오도 막 초반에 갈등을 딱 넣고 뭐 만들어가지고 무자비하게 갈등상 속에서 뭔가 일이 벌어지는 이야기를 써봐야지. 문제는 썼지만 그거를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화를 찍기 싫어서. 그래서 다시 이야기가 또 슴슴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나 자신의 원력을 어떻게 내가 좀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게 최근에 좀 많은 고민이고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다른 사람들도 좋아할 수 있게끔 내 어떤 그 영역을 키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배우들과도 항상 네, 얘기 많이 하고 싶어요. 컷 하나 찍고 탁탁탁 우리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근데 늘 그게 잘 안 되고 자꾸 잊어버리고 그래서 다음번에는 좀 그래도 물장면 여기가 자리야라는 어떤 고집은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점점 그것들이 힘을 잃어가요. 파이팅! 네. 네, 혜경님 사실 되게 독특한 연기를 많이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 우리는 서로에게 시나리오를 받고 잘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조금 더 하고 싶었던 거를 더 많이 살려서 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재밌던 촬영이었었고 그랬던 것 같았어요. 저는 연기할 때 늘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물론 재밌게 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연기에 정답이라는 건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더 좋은 연기는 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영화를 보면서 이제 영화가 완성되고 나왔을 때 그게 이제 제가 한 연기의 모습들이잖아요. 늘 생각해요. 이것보다 더 나은 연기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왜 저 씬에서 혹은 저 컷에서 저런 연기를 했을까? 저것보다 더 나은 것들, 나은 선택을 내가 생각할 수는 없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이 영화는 제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찍었고, 저는 좀 치열하게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리고 이 과정들이 그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화를 보면서 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게 정말 최선이었을까? 나의 최선이었을까? 물론 그 정답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늘 영화를 보고 나면 다음엔 더 나은 연기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좀 제가 말이 길어지는데 작년에 저희 영화가 이제 영화제도 가고 그랬어요. 근데 서울에서는 많이 상영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파리에서는 저희 파리 한국 영화제에서 단편 부분에서는 최우수상을 탔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긴 또 외국이고 이제 좀 더 많은 관객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소개가 됐으면 좋겠는데 예, 이번에 어쨌든 오렌지 필름을 통해서 상영의 기회를 갖게 돼서 정말 기쁘고 앞으로도 좀 더 상영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 그거는 이제 한번 소망해보고 네. 다솜 감독이 세계로 무비로 뻗어나가셔요. 예, 다솜 감독님이 참 많은 그렇습니다. 오늘 추운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그 24시간은 다 영화에 담을 수 없잖아요. 여름밤의 소리에서 그 누룽지 사탕 껍질 나오고 우리는 서로에게서는 막 강물 나오고 전 강물 진짜 좋았어요. 그 유유히 흘러가는 듯한 관객 나와서 그 강물이라든지 아니면 제 영화에서는 뭐 아까 말씀해주신 뭐 아빠가 자기 얼굴을 본다든지 그런 장면을 그 많은 시간 하루 중에서 꼭 왜 이거 담아야 되지? 라는 선택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연출이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말하려는 걸 어떻게 보여줄 건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라서 굉장히 어렵고 부담도 되지만 다음에 또 좋은 작품 만들게 돼서 기회가 된다면 또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가 설날이에요. 다들 이제 잘 건강히 행복한 한 해를 시작하시면 좋겠고 혹시 전을 드시게 된다면 이 영화 잠깐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 전 붙이러 왔습니다 영화를 통해 이렇게 제 고향 말인 부산 말 사투리를 쓸 수 있어서 재밌었고요. 그리고 뭐 연기를 항상 보면 아쉽고 뭐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뭐 이런데 그래도 이 영화를 통해 또 얻은 게 있다면 역시나
감독님이고 그리고 또 같이 연기할 수 있었던 선배님들이고 뭐 인연이 딱 이어져 있더라고요. 그 선배님들도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선배님들 그리고 같이 촬영하느라 고생한 분들 그리고 그 덕분에 전부 치렀습니다. 덕분에 여기 계신 분들도 평생 못 볼 수도 있는 사이인데 이렇게 얼굴이라도 틀 수 있어서 그런 게 참 영화 일에도 참여하고 상영하는 참 감사하고 좋은 기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도 작년 12월 연말과 연초에 이렇게 감사하게도 오렌지 필름이라는 이런 좋은 독립 영화를 상영해주는 기회 덕분에 좀 찾아뵐 수 있어서 기뻤는데 앞으로도 오렌지 필름에서 많이 상영할 수 있도록 다작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뭐 항상 감사드리고 설날에 많이 맛있는 거 많이 드시길 바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는 여기서 마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